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자, 밤 운행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그리고 낮 운행 하시는 분들 오늘은 날씨가 좀 좋습니다. 비 올 것 같지도 않고 네, 열심히 낮 운행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귀가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택시를 젊은이들이 하면 어떨까? 20대, 30대들이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고 영상을 찍어보죠. 여기 앞서서 이제 댓글 먼저 쭉 읽고 최근의 영상 댓글 답변해보고 자 맞습니다. 택시는 일반이 꽃이지요. 요금도 더 올리고 업권도 살린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맞죠? 저도 사실은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일반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인데 지금이 택시를 하면서 십몇 년 사이에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참 플랫폼의 목덜미가 다 잡혀가는구나. 아 사실 이건 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냥 플랫폼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플랫폼을 안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과연 이용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플랫폼을 이용 안 할 것인가?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비용을 이 정도 받는데 서비스를 더 올리는 게 맞냐라고 하겠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비용 대비 서비스가 낮은 기사님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택시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일정 수준 정도의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을 하면서 비용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할 때는 손님들 입장에서도 굳이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저 거리로 나와서 뭐 잡아서 편하게 타고 다니는 그래도 비슷한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네 동일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님들은 그래도 플랫폼에서는 기사님들이 평가를 받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불편함을 덜 느끼고 그 다음 내가 손님 입장에서 이제 뭐 우리 기사들도 억울하긴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좀 더 좋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결국 세상을 살면 뭐 이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돈을 내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결국 돈을 내는 손님 입장에서 플랫폼과 아니면 길에서 타는 택시라고 할 때 우리가 길빵을 하면 아시잖아요. 길빵 하면 길빵의 손님은 나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젊은이들일수록 플랫폼에 들어가서 택시를 이용할 때 더 만족을 느끼거나 안전을 느끼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바로 앞에 빈 차가 있어. 그럼에도 막 핸드폰으로 콜을 부르는 손님들이 꽤나 많아요, 요즘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아, 그냥 타면 되는데, 타고 바로 가면 되는데.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빈 택시가 있어도 심지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플랫폼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을까? 기사들이 전체가. 그건 좀 현실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네, 어쩌겠습니까? 목적지 모르는 콜레는 내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못한다. 그 스트레스 받느니. 맞죠? 저도 강제 콜을 이제 가맹으로 해서 한참 돌다가 네, 한참 하다가 아이, 이럴 거면 그냥 일하고 일반 택시로 넘어왔는데 지금 일반 택시를 하면서 정말 편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 쪽으로 가고 물론 이게 콜을 고른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더 되는 콜을 고른다기보다는 내가 일을 하고 싶은 형태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콜을 잡고 운행하는 이게 얼마나 편한지는 모릅니다. 정말 마음 편합니다. 요건 우버에 대해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어요. 부산인데 좀 공감이 안 되네요. 부산은 가맹 비가맹 차이가 뚜렷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슈도 있고 네모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게 우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중심 중에서도 이제 서울 중심지가 여기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확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덜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카카오가 워낙 힘이 세니까. 그래서 기사님들 입장에서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카카오와 우버가 서로 비등비등해지면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 좋긴 한데 다른 지역은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겠고 걸리더라도 그렇게 비등비등하게까지 될 수 있을까? 외국인 관광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부산이면 일본 관광객이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 회사 뭐 그리 좋아요 라고 우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죠. 그냥 온다콜 하세요. 저 온다콜도 합니다.
저도 그래도 나름 온다콜 열심히 켜놓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콜이 적어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울에서는 뭐 카카오 우버 온다 3개를 켜놓으면 사실 압도적으로 온다 콜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와 그 티머니가 뭘 해서 이제 온다 콜 쪽으로 콜을 좀 넘겨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온다 콜이 좀 증가하면 그때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카카오 손이 안 가요. 우버 온다 리본 나오면 무조건 찾고 봅니다. 네, 이런 분들 약간은 뭐랄까 저도 그렇고 아마 그런 분들이 택시는 특히 기사님들이 보면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반골기질. 약간은 뭔가 주류에서 저항심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대세가 되고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면 결국 그런 사업자는 수익을 더 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들이 이제 시장을 한 80% 90% 가져갔을 때 오히려 기사들과 상생하면서 수수료 한 1.5% 이 정도로 낮춰주고 기사들과 같이 서로 좋게 좋게 가면 좋겠죠. 근데 사업자라는 게 네, 절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지금을 봐도. 그래서 주류에 대한 반골 기질이 안 그래도 택시 기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혹시 야간에만 택시 기사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회사 택시에서는 야간 위주로 타면 되고, 다만 이제 완전 야간은 아니죠. 저녁부터 오후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 정도까지. 근데 뭐 요즘에는 그냥 1차로에서 뭐 차가 많이 남아 도는 곳들도 있으니까 1차로에서 그냥 산악급 조금 더 내놓고 자기가 야간에만 운행해도 되죠. 네, 그래서 야간에만 할 수 있고 개인 택시를 하면 당연히 야간에만 내가 뭐 원하는 데 하면 되니까 야간에만 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강제콜만 아니면 가입하고 싶은데 우버는 강제콜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네모택시 출시에 따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 네모블루 가맹 수수료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쎄요. 카카오블루가 가맹 수수료를 낮출까요? 모르겠습니다. 서울택시는 비가맹 가맹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오히려 회사 택시 기사님들 보면 비가맹이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매출 잘 찍는 기사님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서울 정도면 뭐 택시도 많긴 하지만 손님도 많아서 굳이 뭐 가맹 아니면 돈을 못 번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이제 진짜 지방에서 정말 답이 없고 길손님 별로 없고 막 그런 상태에서는 참 이게 가맹을 하지 않았을 때 수입 차이가 너무 크긴 하지만 서울은 회사 택시 중에서도 비가맹으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근데도 매출 정말 잘 찍으세요. 기사님들,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특히. 그래서 사실 네, 일을 좀 편하게 하고 몸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정신적으로 좀 편하게 일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막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 그런 게 서울은 크게 필요 없다. 우버 콜 받고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요건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뭐 우선 그 우버에 가입을 하시고 하면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간단하게 뭐 온라인으로 그걸 하나? 저는 워낙 오래돼서 이걸 잘 모르겠고 그 교육을 잠깐 하고 이용 방법을 아셔야 되니까 하고 난 다음에 네. 근데 크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들 하는 순간 택시는 망해간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뭐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어쩌겠습니까? 막. 자, 우버 비가맹하시는 분들은 혼잡 시간 프로모션만 빼먹고 카카오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것도 괜찮긴 해요. 괜찮은데 문제가 그거예요. 카카오가 지금처럼 그래도 비가맹 콜에 어느 정도 나올까? 지금 벌써부터 올수락하는 기사님들 중에서도 예전과 콜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카톡방이나 택시 카페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과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 올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수락을 안 하는 분들은 고르는 분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피크 시간 위주로만 뜨는 것이고 간혹 뜨면 뜨는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갈 때 과연 카카오가 네모까지 활성화가 됐을 때 비가맹 분들은 어느 정도일까? 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글쎄요. 카카오가 중심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한 이제 6개월에서 1년 뒤면 경험할 테니까 실제 그때 가보면 알겠죠. 자, 이거 우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버의 다이아몬드 등급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공 가면 바로 복귀된다는 말도 있고요. 비가맹으로 다음 달부터 2월까지 열심히 해서 다이아 만든 다음
내년 1월경 가맹하면 비가맹과 가맹의 차이는 콜의 양인가요? 목적지도 가맹하면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버 호출을 할 때 손님이 가맹 호출을 할 수 있고 비가맹 호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 호출은 우버 가맹으로 차가 표시가 되고 비가맹은 그냥 일반 택시로 되겠죠. 그러면 일반 택시는 우리가 카카오와 똑같아요. 목적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가맹은 목적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손님이 만약에 그 비가맹 콜을 띄웠어요. 그건 우버 가맹에도 콜이 보이겠죠. 근데 우버 가맹 콜을 불렀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비가맹 분들, 우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콜이 안 보일 수 있겠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버 비가맹을 짧게만 해서 잠깐 한 달인가 하고 바로 가맹으로 전환을 해서 그때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튼 우버 가맹이 있고 비가맹을 콜을 부를 수가 있어요, 손님이. 카카오와 유사합니다. 카카오 그냥 일반 택시로 부를 수 있고 가맹 뭐 블루나 이런 거 부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방식은 똑같아요, 우버도.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 가맹은 비가맹 콜도 받을 수 있지만 떠요. 근데 카카오 비가맹은 카카오 가맹을 부른 콜은 안 뜬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카카오 가맹이 콜이 많겠죠.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다이아몬드 혜택이 있나? 이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대략의 뭐 시간에 대해서는 유출할 수 있고, 그 다음 그게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복귀콜은 바로 된다. 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인천공항 그냥 빈차로 들어가도 콜이 뜬다.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버는 기본적으로 내가 손님을 모시고 인천공항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최우선으로 복귀할 수 있는 카드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그건 그 등급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손님 모시고 인천공항 가서 내려드리면 그 다음에 내가 최우선으로 가장 앞에서 손님을 먼저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우버는 따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 모시고 강남에서 인천공항 갔다가 내려드리고 한 바퀴 돌거나 화장실 갔는데 바로 콜 떠서 잡고 나오는 경우, 이렇게 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단순히 다이아몬드 등급이라서 주나?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근데 다이아몬드 등급 아니었을 때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보면 그냥 그 운행하는 차의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우버는. 그래서 그냥 다이아몬드 등급이기 때문에 복귀콜을 바로 준다. 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다이아몬드 등급이라도 일반 대기 상태에서는 번호 순서대로 매겨집니다. 그럼 뭐 만약에 우버 가맹이 40대가 있다 그러면 내가 41번째 이런 식으로 돼서 착착착 순서대로 기다려야 돼요. 물론 가끔 중간에 왜인지는 모르지만 먼저 뜨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 믿고 갔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치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가맹하면 안 보이는. 그렇죠. 가맹 콜은 목적지가 안 보여요. 그건 카카오도 똑같잖아요. 목적지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건 동일합니다. 자, 우버는 자가용 영업 나중에 택시기사의 목을 조여올 것이다. 자, 이건 오해하시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법적으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수가 없게 이미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에 우버가 자가용으로 여금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즉, 법을 바꾸면 사실 이건 우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업자들도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풀어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미 그 운행하는 형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맹에서 그 운행하는 형태에서 뭐 이를테면 택시 회사의 차량을 한 대 사실상 구입하는 형태를 전환해서 운행하는 형태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러니까 무한대로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그냥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업자, 특별한 사업자 우리가 가끔 보면 뭐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한대로 차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제한적으로 한 100대, 200대 이 정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업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가 100대, 200대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그게 운행되는 게 있고 그럼 대기하는 게 한 3분의 1밖에 안 되면 그 대기에서 콜들을 받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법적으로는 다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서울 한정 가능합니다. 타 도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버 제가 얘기하는 그 전략은 서울은 가능합니다. 근데 타 지역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대 프로모션이 어제부터 안 보이네요. 아마 이건 기사님마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자, 이제
자, 개인 택시 40대 미만, 20대, 30대 추천하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뭐 장단이 있겠죠. 근데 한번 얘기를 드려보죠. 개인 택시를 젊은이들이 추천하냐?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막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사회 나오면 일자리 많고 어디서든 들어가서 기술 배우고 밑에서 버티고 나면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뭐 내 기술이 올라가면 인정받고 어떻게든 돈 더 벌게 되고 기회가 오고 그런 세상이었죠. 우리 사회 자체가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도 팽창하고 자 그런 시기였어요. 문제는 그런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 자,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은 소멸하고 노인은 많아지고 경제는 이제 점점 수축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즉 옛날 같은 성장은 없어요. 마치 인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가 마치 지금의 20대, 30대였어요. 하지만 그게 40대를 넘어가고 50대, 60대가 되어가고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대략 한 50대를 넘어가고 있고 이제 천천히 나이 들어서 기력이 조금 약해지는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대이신데 막 20대 때처럼 막 육체로 막 바짝 밀어붙이고 잠 안 자고 막 악착같이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는 거죠. 젊을 때야 잠 안 자고 막 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이미. 시간상으로.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 나오면 80년대 대학 졸업장이면 뭐 대기업 가는 거 당연하고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장 하나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대 넘어가고 2010년대 넘어가면서 지금 젊은이들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대학교 진학률이 70, 80%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소수, 극소수예요. 20%가 20%, 30%밖에 안 돼요. 그냥 다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대학 졸업장이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취업으로 보면 아주 냉정하게 보면 정말 우리가 선망하는 선호하는 그런 직업들 있죠. 대기업, 그 다음 공기업, 공무원, 그 다음 괜찮은 직장들, 전문직. 자, 이 정도 직군이 그 전체 100이라고 할 때 젊은이들 중에서 몇 명이 가냐면 한 25명. 이 25명에서 26명. 28명, 한 25에서 28% 정도가 요 정도 선망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그 선망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요. 중견기업이야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 자, 이게 한 70 몇 프로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20 몇 프로, 이제 막 19% 정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19% 자영업이고 그 다음에 50%, 52% 정도가 중소기업 정도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이라고 해도 근속기간이 짧고 뭐 파견직, 비정규직이나 뭐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직업의 안정성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처럼 미래가 밝고 행복한 막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프지만 대기업은 정규직, 정사원을 뽑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파견직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경력직을 많이 뽑고 굳이 예전처럼 대량으로 젊은이들 많이 뽑아서 졸업생 많이 뽑아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택시에 관심 가지면 아유 젊은이들이 내가 그때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맞아요. 지금의 60대 70대 분들이 20대 30대였으면 그때였으면 당연히 택시를 안 하죠. 그런데 사회에 뭔가를 도전해도 얼마든지 그 젊음으로 사회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다 대학 나오는 세상이고 그래서 대학 졸업장이 의미가 없고 대학 졸업해도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좋은 직장은 더더욱 사람을 안 뽑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사실 순수하게 한 350벌이도 진짜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350, 400 정도 버는 일이면 지금 경쟁률이 엄청나요. 한 300, 350벌이 하는 직장만 하더라도 그냥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50대, 60대 1, 100대 1 이 정도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자, 지금 같은 세상에서 결국은 개인 택시 중에서도 특히 개인 택시라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죠. 기본적으로 개인 택시는 망할 일이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 술 마시고 음주운했다. 면허 날아갔다. 뭐 그러면 망하긴 하죠. 하지만 그건 뭐 회사에
술 먹고 가서 깽판 친다. 그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회사 다닐 일이 없죠. 그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내가 그냥 근로를 하면 개인 택시는 망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뭐 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망하고 있죠. 우리가 빈상가들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세상이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가면 일이 너무 힘들고, 파견직 이런 것들은 사람을 너무 쉽게 대하고, 대기업은 아예 들어가질 못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 택시는 망하질 않아요. 내가 정말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망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죠. 개인 택시는 기본은 해요. 물론 기사님들마다 다르겠죠. 뭐 내가 하기 따라서. 사실 개인 택시는 굉장히 정직한 직업이에요. 딱 일을 하는 만큼 돈을 줘요. 네. 다만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자영업을 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다른 자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은 사실 매출은 뭐 충분히 플러스인데, 막상 계산하고 세금까지 낼 거 다 계산해서 반영을 하면 마이너스인 달도 있죠. 특히 그게 계절이나 시기를 타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맞죠? 그래서 자영업은 앞으로 보는데 뒤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버티면 이제 권리금이 커지니까 그 권리금 먹고 뭐 돈을 버는 개념이었는데, 정리하면서 요즘에는 그런 권리금 시장도 다 무너져 버리니까 자영업이 지금은 이제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자영업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택시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내가 만약에 돈을 나가서 벌잖아요. 아예 일을 안 하면 지출도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택시라는 게 내가 일을 하면 딱 거기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시작하고, 그냥 한 25%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0원을 벌면 250원이 지출이 되고 사업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750원에서 700원 정도가 순수하게 나에게 남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000만 원 벌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650에서 700 정도가 남는다. 700 정도 남는다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기사님들 기준으로 한 600 전후로 찍는다, 매출을 찍는다 그러면 한 200에서 250 나가고, 그 다음 400에서 350 정도가 순이익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는 일을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월 단위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이지만 일반적인 자영업과는 달라요. 우리가 가게를 내고 뭘 하고 하면 인건비로 들어가고 뭔가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매출이 안 나오면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러면 결국 카드로 뭐 메꾸고 어떻게든 버티고 그런 자영업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영업을 하면 할수록 빚이 많고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는 분들도 많죠. 빚에 못 버텨서 폐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개인 택시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예요. 무조건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3번 마이너스는 없다. 택시는. 그 다음 4, 노동 강도 육체적으로 약하다. 다만 요건 이제 기사님들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뭐 이를테면 노가다나 아니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일들이 있죠. 육체적으로 뭐 몸 쓰는 일들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업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데 택시라는 것은 그 스트레스의 강도에서 보면 사실은 가장 낮은 편이다라고 보면 돼요. 굳이 좀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취객들, 뭐 좀 진짜 막 인사불성의 그런 분들, 구토 손님들, 아니면 가끔씩 이제 좀 너무 무리한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런 분들 제외하면 거의 업무에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니, 물론 길 막히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분들이야 뭐 개인들 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강남에서도 출퇴근 시간 하는데 뭐 그 정도에 적응한 사람들이면 사실 뭐 차 막히고 이런 거, 아니 뭐 늦게 가면 손님 요금 더 내는데 뭐가 나쁠 거 있습니까? 룰루랄라 좋죠 우리야. 그러니까 택시는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직업보다. 자영업이면 아유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떨까 걱정이 되죠. 사무직이면 아우 그 싫은 꼴배기 싫은 상사 봐야 되죠. 네. 근데 택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손님도 빨리 타고 내려요. 설령 싫은 손님이 탔어. 근데 그 사람도 어차피 목적지 내려버리면 이제 안 봐요. 우리가 싫은 상사가 직장에서 이제 오늘 지났다고 안 보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택시는 싫은 손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고 나면 끝이에요. 안 봐요. 그리고 그런 손님 비율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낮다. 물론 이제 장시간 운전하는 것 자체는 좀 힘들긴 해요. 허리 아프고 전립선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하지만
그건 네, 조금 다른 얘기고 우리가 근로하는 연령을 보면 그 직업의 업무 강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노가다를 80세가 하시는 분들 있나요? 노가다에서는 80세를 써주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60세도 잘 안 써줘요. 네. 마찬가지로 사무직에서 80세 분이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보셨나요? 못 보셨죠? 자, 우리가 뭐 업무의 강도를 볼 때 고령자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면 대략의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경비업 같은 경우에는 70세 넘은 분들도 꽤나 있죠. 업무 강도가 그만큼 낮으니까. 그런데 택시는 어때요? 80 넘은 기사님들 꽤나 많아요. 참고로 서울에는 제일 많은 기사님들이 93인가? 90 넘은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80 넘은 분들, 90 넘은 분들조차도 택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택시의 업무 강도는 사실 높지 않아요. 네. 즉, 이 정도의 일은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 다음 5번째가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롭죠. 출근 시간도 자유롭고 퇴근 시간 자유롭고 일을 하는 방식도 자유롭고 물론 법적으로 해야 지켜야 되는 것들은 있지만 일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기사님들마다 일을 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죠. 자유롭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다른 일과 병행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다만 이제 4대 보험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렵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 어느 정도는 네, 다른 일과 병행도 가능해요. 그래서 택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종종 기사님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순수하게 택시 수입만 보면 에이, 택시 기사님 그걸로 매출이 괜찮나요? 수익이 괜찮나요? 라고 하지만 상당수의 기사님들이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원이 있어서 매출로 보면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는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건 아까 했죠. 실은 고객이나 상사를 오래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택시라는 게 요즘 취업이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진짜 진지하게 그냥 재미로 삼아 택시 할만해요? 그러면 저도 대답 잘 안 합니다. 뭐 힘듭니다. 라고 그냥 대답 안 해요. 근데 가끔씩 정말 진지하게 개인 택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드려요. 선생님이 정말 뭐 능력이 좋고 전문직이고 소득원이 충분한데 뭐 어떠신지 물어보고 그런 분이시면 뭐 굳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냥 딱 잘라 얘기하고 근데 그게 아니야. 뭐 적당한 교육 받았고 특별히 뭐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지금 목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애매하다. 지금 근데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 월 몇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개인 택시에 대해서 여쭤보면 저는 진지하게 괜찮습니다. 네. 특히 이게 뭐 나이가 이제 60세 넘으시면 이제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매도에서도 크게 다시 현금화하는 데서도 금방입니다. 택시는 뭐 마음 먹고 현금화하려면 거의 뭐 보름도 안 돼서 현금화가 가능하죠. 네, 조금 뭐 한 몇백 손해 보면 거의 며칠 만에 현금이 이제 꼽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60세 넘은 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도 사실은 개인 택시는 괜찮아요. 몸 하나 있고 크게 배운 거 없고 내가 뭐 전문적으로 뭘 할 수 있고 막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다만 이제 초기 비용이 들어가죠. 뭐 수도권이면 1억 5천, 차까지 해서 대략 한 1억 한 3, 4천은 있어야 되죠. 자, 그 돈이 문제지. 그 돈만 있고 마련해서 한다라고 하면 개인 택시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소득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안정적인 소득원을 바탕으로 젊은이라면 개인 택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택시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원을 얼마든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든지 소득은 괜찮죠. 다만 직업이라는 인식에서는 조금 아쉽긴 해요. 개인 택시라는 직업의 인식은 분명히 아직 사회에서 긍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할까요 말까요? 특히 뭐 난 딱히 뭔가 없고 요즘 좀 방황하고 있는데 젊은 입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혹시 1억 중반 돈만 마련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 택시 경력 빨리 쌓아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만한 일이 없어요. 이건 하면 뭐 미래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 적어도 뭐 몇십 년 이상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어차피 한 10년 15년 지나서 자율주행 차 시대가 오면 대부분의 직업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기본적인 소득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죠.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택시만 자율로 다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무직 대부분의 일들이 다 사실 자동화로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국가가 개인에게 뭐
기본적인 삶은 살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어떻습니까? 라고 뭐 자율주행 시대로 인해서 개인 택시 끝났다라는 분들은 그냥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 얘기는 생각 굉장히 짧은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뭐 부동산 그러니까 택시 뭐 매매업을 한다든지 번호판 중개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에서 자율주행으로 끝났어요. 개인 택시는 끝났어요. 조금 있으면 폭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님들 인생이 먼저, 님들 직업이 먼저 조합으로 거래 때문에 없어질 것 같은.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젊은 분들이면 개인 택시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해봤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날씨 좋은데 그래도 조금 쌀쌀하고 환절기라서 참 날씨 차 내 기온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저도 히 다 틀었다가 밤에는 히 다 틀었다가 또 낮에는 에어컨 틀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서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뭐 걸칠 거 많이 걸쳤다가 벗었다가 하시면서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